AI는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세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AI 아트에 전시된 제 작품들인데요. 이렇게 AI 아트를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AI를 예술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원의 어떤 그 예술 작품 외에도 또 3차원 혹은 시간축까지 더하면 4차원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춤을 어떻게 하면 AI로 분석할 수 있을까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밌게 어떻게 하면은 AI를 예술에 이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비보잉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어떤 이렇게 대회도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으로 느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춤이라는 것에서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댄서들은 춤을 출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헬스케어 쪽에도 이런 AI를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고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AI가 이제 여러 이미지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아직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는 조금 더 그 피크를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쪽에도 그런 어떤 허들들을 넘을 수 있는 연구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강화학습을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시뮬레이트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춤을 이제 이용해서 비보이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보이 X AI라는 공연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갤러리에 여러분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갤러리의 일부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큰 그림이 이제 MJX BTS 제로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BTS와 마이클 잭슨의 춤을 결합한 어떤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이 4차원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또 시간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2D, 그러니까 액자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춤이 움직이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988년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가지고 만약 마이클 잭슨이 32년이 지난 역시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을 했던 BTS의 춤을 마이클 잭슨이 춘다면 3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춘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을 2차원의 액자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렌티큘러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의 굉장한 팬인 게 이제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보면은 30년 이전에 30년보다 더 오래된 세월을 거쳐서 그 무대를 봤을 때 전혀 촌스럽다거나 생각되는 게 아니라 지금 봐도 정말 손색 없을 아주 멋진 그때 어떻게 이런 공연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춤의 영감을 받아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어떤 요새 이번에 그 빌보드 1위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BTS가 이렇게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춤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막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동작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뽑아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도 사실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 그리고 동작들을 모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로 하여금 이제 AI로 하여금 그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은 이런 동작을 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동작을 주어졌을 때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가 이런 모습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아주 초기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그 동작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고 점점 학습을 거침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가 좀 더 살이 붙고 뼈대에 살이 점점 붙게 돼서 좀 더 모델이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만약 마이클 잭슨이 이 동작을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도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마치 그 태초의 춤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동굴 속에 예를 들어 아스카 벽화 뭐 이런데 이러한 그림이 있을 법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투박하지만 뭔가 추상적인 춤의 모습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쳐서 AI가 춤의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 점점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점점 AI가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988년 영상에서 그 은빛색 재킷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붙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주어졌을 때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로 만드는 이 과정을 AI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잘못 학습이 돼서 이렇게 이상한 영상을 뽑아내기도 하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보면서 이거 AI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은빛 재킷이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과정을 잘못 학습을 해서 이렇게 자켓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화려한 겉모습을 던져버리고 뭔가 업의 본질, 동작과 무브먼트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또 작품으로 작은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그 동작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또 이제 너무 학습이 많이 되면은 그 너무 똑같아서 흥미롭지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중간 정도 학습된 영상들을 가지고 또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의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추상과 실제 사이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점점 학습을 해가면서도 추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AI가 또 새로 붙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공연에서 이제 원래 원본 영상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른색 조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제 한번 보시고 네, 지금 푸른색 조명이 나왔는데 저 푸른색 조명이 나올 때에도 동작과 연결을 시키는 걸 이제 학습을 하게 돼서 이제 BTS 동작 중에서 비슷한 동작이 있을 때 푸른색 조명을 이렇게 쏘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기했고 또 이제 한 가지로는 이제 BTS 춤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그 원래 AI가 학습한 영상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 이동할 때 그 왼쪽 영상에서 발 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조명이 별도의 조명을 깔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이것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AI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영상을 그 조명을 쏴주는 것까지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중간에 있는 조명은 뭔가 이제 계속 조명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새로운 발이 나타났을 때 그 발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새로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AI를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이제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모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가로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도 있고 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툴로서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음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컨셉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사실은 저는 아예 생뚱맞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기존의 장르와 부합하면서 어느 정도 기존의 장르에 속한다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서 또 거기에 새로움을 더하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운 거는 사실은 인식되기조차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점점 얹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뭔가 기존의 장르와 유사성을 띠면서도 또 새로운 구성, 새로운 사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또 약간의 또 새로운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어떻게 하면 AI로 분석하는가. 물론 이제 춤을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일례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댄스 포즈라는 건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공연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재미난 예시로는 이렇게 뭔가 다른 텍스처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나중에 공연에서 쓰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춤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 속의 예술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절 각도를 움직일 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치 음악과도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중에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사실 이걸 보고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이 동작은 이런 동작이고, 이제 점점 이제 춤을 분석하는 AI가 발달이 되면은 이건 또 어떤 장르고 어떤 동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이런 것을 AI를 가지고 춤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건 아주 예전에 했던 방법들인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동작들이 무엇인지 지도를 아예 그려서 아주 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그런 동작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단순히 시퀀스의 다음 모델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간 하이 레벨의 어떤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모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은, 사실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어떤 동작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작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동작들 이제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사실은 이 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동작들 속에서 어떻게 이 춤이라는 어떤 이 공간을, 춤 공간이 있다면은 이렇게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동 방식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춤 공연이나 아니면은 그 춤 배틀이라고 하죠. 비보이 배틀을 보실 때 점수를 높게 받는 동작들은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동작의 조합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동작의 조합을 또 스마트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이거는 발전이 되었을 때 댄서들이 AI가 하는 것을 보고 역으로 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알파고나 아니면 다른 알파고 제로들의 수를 봤을 때 그걸 보고 또 이제 역으로 그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춤의 경우에도 비슷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의 그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유의 동작들이 있구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한대로 많은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동작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동작들, 새로운 어떤 그 변화들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또 AI가 학습할 수 있게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춤이라는 종합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시퀀스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그 중에 비슷한 동작들을 묶고 또 그 동작들끼리 이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러한 춤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사실은 그 동작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결국은 3차원 공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서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떤 그 모델들을 가지고 점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까 복잡해 보이던 동작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뒤로 한 바퀴 도는 공중제비를 배우는 과정인데, 이렇게 쓰러지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예시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나중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전체 인체를 모델링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근육을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걷거나 동작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어떤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춤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춤을 추다 보면은 이렇게 결국은 그 근육을 쓴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데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동작의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그런 어떤 동작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진 음악도 사실 소나타 형식처럼 ABA 이런 형식이 있듯이 이렇게 비보이 같은 경우도 4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 탐락, 푸드워크, 파워무브 그리고 프리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잘게 쪼개진 동작으로부터는 이런 커다란 구성 요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잔을 든다, 손가락을 접는다, 커피를 잔을 쥔다, 움직인다, 마신다, 내렸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은 데이터 중에서 이건 사실은 커피를 하나 마시는 건데 이런 것을 AI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자주 등장하는 커피 마시는 동작이구나를 이제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모은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일련의 시퀀스로 작용하는 이런 액션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이제 아까는 단순하게 백플립을 하는 동작만 배웠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또 새로운 동작으로 만들어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I가 저는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직업들 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술가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AI가 하지 못하는 어떤 반복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술가도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하는 것은 결국은 AI가 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창의성을 발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AI로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I를 도구로 활용을 해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연구 주제들을 찾아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전시나 아니면은 공연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비보잉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6개월 동안 윈드밀이라는 기술을 연습하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연습하고 나면은 이제 연습실 바닥에 땀도 엄청 뿌려져 있고 때로는 막 까져서 핏방울도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땀방울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고흐의 그림을 이렇게 아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붓질 하나하나가 또 보입니다. 근데 AI가 사실은 예술을 한다. 픽셀로부터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러한 정보들과 또 이제 실제 예술 작품을 직접 봤을 때 아주 가까이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의 이야기, 고흐의 생각, 그리고 어떤 예술가의 생각이나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또 이제 좀 더 레벨업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AI 연구들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가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고흐의 붓질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예술 작품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